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내국신용장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국신용장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은 구매확인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되게 내국신용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인도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인도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부가세법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당 월 말일이고 이제 다음 달 10일 그리고 이게 과세 기간 종료하고 다음에 얘가 2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공급 시기인 이전에 개설이 돼야 됩니다. 개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인 25일 과세기간 종료하고 나서 25일까지 즉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기한 이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우선 10%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다음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확정신고 기한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일 2월 10일 이때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단 1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됐다. 그러면은 당초에 발행했던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하고 해당 일자, 공급일자로 작성일자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공급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10% 세금계산서를 끊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지 않았다, 개설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10%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중에 개설이 됐다. 그러면은 당초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당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산세 적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억번에 보시면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공급일 이전에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발급된 경우에는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고 그냥 영세율로 한 장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0일이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무조건 10% 발행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발행하고 0% 발행하고 이렇게 3개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이 10일, 2월 10일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3매가 발행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개설이 됐다. 뭐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이 그것에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공급했다. 공급하고 이게 이제 신고 기한, 과세기, 예정, 여기가 확정 이렇게 될 때 공급일 2월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2월 10일 2월 10일까지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0%로 바로 수행기한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정신고 기한, 그 뒤에 이제 예정신고 기한 2월 10일 이후에 개설이 됐다. 그러면은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0% 이렇게 수행기한서 세 가지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공급 일자로.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수정해서 발행한 다음에 예정 다음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면은 그냥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때 공급했는데, 이제 이 부분 설명입니다. 확정 때 만약에 개설이 됐다. 이때 개설이 됐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10%짜리, 그 다음에 이 개설된 날짜에 다시 작성일자를 당초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 이렇게 3개 수행기한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예정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당초 공급일자가 이쪽이기 때문에 예정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해도 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그냥 확정에 포함해가지고 다음 달 25일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해서 신고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경과 후 사후 개설 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서 수정수행기한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수행기한서를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도 되고, 수정신고를 또 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나 이렇게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됐는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봐보겠습니다. 공급자는 당초 거래 징수하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는데, 사후에 개설됐는데 당초에 그냥 10%로 수행기한서 발행하고 나중에 사후 개설돼서 수정수행기한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과세관청에서 알았다. 그러면은 당초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환급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기한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수정수행기한서 발행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짜리 세금기한서 가산세 2%, 그 다음에 영세율짜리에 대해서 미발행세 2%, 이렇게 해가지고 4%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4%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불성시 가산세까지도 부과합니다. 영세율 신고불성시 가산세까지.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잘못 받았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다시 추징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납부불성시 가산세까지 이렇게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수행기한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이게 이제 우리 전자신고 하게 되면 이게 출력이 되는데, 검토하실 때 이 내국신용장 발급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 발급일을 보시면은 9월 5일, 9월 17일, 10월 10일, 12월 20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일에 작성되는 것이 맞지만은 특례의 규정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5일이다 그러면은 8월에 공급됐더라 그래도 9월 5일까지 발급되면은 그냥 영세율로 한 면만 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9월
9월 17일이다. 그러면은 9월 17일 날 공급된 거라면은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8월에 공급된 게 이때 이제 구매 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다. 그러면은 발급됐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인 9월 10일 날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9월 17일 날 당초 공급일로 해서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0%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10일 이전이 아닌 9월 17일이라든지 12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건 체크해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세매가 발행이 됐는가 반드시 검토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국 신용장 개설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